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젊음을 즐기는 청년들이 화려한 밤을 보내고 있던 록봉기 클럽. 시끄러운 음악에 많은 사람들의 주의가 흩어져 있을 때 한 남성이 클럽 VIP 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면 괴한들에게 금속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인데요. 이렇게 타겟이 되어 사망한 피해자가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일본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폭력단이 노리고 있던 진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록봉기 플라워 클럽 습격 사건.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보았습니다. 많은 야쿠자들이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한굴의 집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굴의 대명사로 불리는 집단이 바로 관동연합입니다. 1973년 결성되어 2013년 해산한 일본의 폭력 집단 관동연합. 시부야, 록봉기, 니시야자부 지역을 근거지로 여러 범죄 사건에서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관동연합을 주목하게 된 사건이 에비조 폭행 사건입니다. 에비조는 일본의 유명 가부키 배우로 현대판 귀족이죠. 이 에비조가 2010년 니시야자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모르는 사람 머리를 농구공처럼 튀기면서 까불다가 얼굴이 골절되도록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언론이 도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에비조가 까불던 상대방이 관동연합의 전 리더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먹 담당이 에비조를 무참히 폭행한 사건인데요. 이 조직원 역시 미성년자 때 살인을 저질러 복역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잔인한 일을 벌인다는 점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관동연합은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한번 해산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존망이 위태로운 관동연합 앞에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등장한 것이 블랙 엠페라라는 폭주족을 이끌던 16살의 미타테 시니치입니다. 그는 관동연합을 부활시키고 자나광자라는 이름을 달며 조직의 리더가 됩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모양인지 소년원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는 IQ 테스트에서 항상 145 이상으로 측정 불능의 결과를 얻는 수재였죠. 하지만 그 좋은 머리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항쟁 상대를 납치해서 잔인한 고문을 저지르고 눈을 실명시키는 등 잔악왕자가 아니라 잔악망나니 같은 짓이 일상인 인물이었죠. 시니치의 관동연합은 각종 범죄를 일으키며 큰 돈을 벌었지만 결국 또 망하는데요. 관동연합의 해체에 결정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것이 기무라 형제와 이제부터 말씀드릴 사건입니다. 관동연합의 미타테 시니치가 태어난 1979년, 약 30년 뒤 악연으로 맺어지는 기무라 타이지로도 태어났습니다. 1년 뒤인 1980년에는 동생인 기무라 코지로가 태어나죠. 이치로라는 이름은 숫자 1을 사용하여 장남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지로는 숫자 2나 한자 차를 사용하여 차남에게 붙이는 이름인데요. 이렇게 타이지로를 형, 코지로를 동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형인 타이지로는 학창시절 준수한 외모로 여학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모와는 다르게 일단 싸움을 하게 되면 소위 17대1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드는 맹렬한 기세에 주변에서는 광견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생 코지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 타이치로가 실제 몸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면 코지로는 꽤나 머리를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폭력단 신주쿠 잭스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도쿄에서는 이미 형 타이치로의 이름을 넘어서는 유명인사. 코지로는 두뇌파였기 때문에 이벤트나 행사를 둘러싼 이권 다툼을 설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의 산하 조직이 일으킨 사건 중에는 악명 높은 슈퍼프리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무라 형제의 유명세를 듣고 관동연합에서는 스카웃을 제의하지만 형제가 걷어차면서 그들은 반관동연합 세력이 됩니다.
이단아가 된 형제는 상하관계가 엄격한 세계에서 윗사람도 못 알아보는 하극상을 이어나가죠. 동생 기무라 코지로가 한때 소속해 있던 신주쿠 잭스. 이 신주쿠 잭스의 초대 창립자는 카네무라 타카히로라는 인물로 제일입니다. 한국명 김강훈. 아버지는 김치와 젓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인력물산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체격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신장은 160cm 정도. 기 때문에 무시를 받지 않으려고 몸을 단련하여 싸움에서는 결코 지는 일이 없는 최강자였습니다. 성격은 꽤나 호감형으로 인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예인들과 친분이 깊었으며 배우 히로스에 류코와도 연문설이 있었습니다. 김강홍이 창립 멤버로 있던 것이 신주쿠 잭스입니다. 집단은 세력을 펼쳐나가며 도쿄 근교에서는 유명세를 떨치죠. 이 과정에서 관동연합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그는 결국 관동연합의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면 김강홍은 기무라 형제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때 동생 기무라 코지로가 김강홍의 신주쿠 잭스에 있었다면 코지로에게 김강홍은 선배격인 인물일 텐데요. 형제가 반관동연합이 되면서 김강훈과도 점점 척을 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우연히 김강홍을 만난 형제가 그를 도발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알려진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가 관동연합의 편을 드는 김강홍을 비난하면서 만약 자신들이 관동연합과 싸우게 된다면 선배도 그쪽에 붙을 것이냐며 비아냥대었다는 것이었죠. 당돌한 기무라 형제의 자극에도 김강홍이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으며 그들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2008년 3월 14일 일어난 창고나베 사건입니다. 승무 선수들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전골요리 창고나베. 김강홍은 관동연합 조직원들과 함께 1호호에 있는 창고나베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그날 가게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와 있었는데요. 관동연합의 대척점에 있는 우치코시 스펙타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무라 형제와 함께 반관동연합 세력으로 연합하고 있는 집단이었죠. 식사를 하는 중에는 서로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로 향했을 때 두 집단은 마주칩니다. 언제라도 서로에게 달려들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가게를 나오자마자 행동에 나선 것이 김강홍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상대 폭력단의 한 사람을 날려버립니다. 평소부터 단련해온 김강홍의 공격은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행들은 장면을 목격하고 전의를 상실하여 일단 자리를 피하는데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기무라 형제는 분노하죠. 사건 직후 동생 기무라 코지로는 김강홍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면서 그와 관동연합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창고나베 사건의 다음 날인 2008년 3월 15일 김강홍은 니시아자부에 있는 가라오케 라운지의 VIP 룸에서 열린 관동연합의 전 리더 미타테 시니치의 생일 파티에 참가합니다. 파티는 소수의 친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로 화제는 단연 어제 있었던 김강홍의 창고나베 사건이었죠. 모임은 그의 무용담으로 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고 날짜가 바뀐 3월 16일 오전 4시 파티는 종료합니다. 지인들은 김강홍에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집에 가는 길을 조심해서 가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특별히 조심하는 기색도 없이 유유히 집을 향합니다. 사건은 이때 발생했습니다. 그를 노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운전을 하여 자택에 도착한 김강홍이 보이자마자 괴한들은 그를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싸움의 최강자로 유명한 김강홍도 불의의 순간 여러 명의 습격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300m가량을 달려 도주하기도 했지만 금방 잡히고 말았는데요. 당시의 사건을 다룬 기사에 의하면 니시 신주쿠 5초매의 좁은 뒷골목에서 죽여라 놓치지 말아라고 소리치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인근 주민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죠. 복면을 쓴 십수 명의 남성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가 울면서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괴한들은 금속 야구방망이로 무참하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복면 괴한들은 인근에 주차한 여러 대의 차를 나눠 타고는 도주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강홍은 전신에 출혈이 있었으며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5일 뒤인 21일 새벽 뇌 자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도쿄 도내에서 당돌하게 벌어진 집단 린치 사망사건. 놀랍게도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고 영구미제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니시 신주쿠 습격 사건을 뒤에서 지시한 것이 기무라 형제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 관동연합 기무라 형제에게는 관동연합과 함께 행동하는 김강홍이 눈엣 가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루 전에는 전화로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죠. 한편 관동연합의 전 리더 신이치는 무참하게 머리가 손상된 김강홍의 시신을 보고는 오열하며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신이치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에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이며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며 다짐합니다. 김강홍의 죽음으로 인하여 관동연합은 분노에 불타올랐고 가장 먼저 신이치의 타겟이 된 것은 기무라 형제의 동생 코지로입니다. 관동연합은 동생 기무라 코지로를 김강홍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겠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형제는 몸을 사리며 좀처럼 행적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찾아내고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2년 9월 2일 도쿄 록본기의 유명 클럽 플라워에 동생 코지로가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었는데요. 신이치를 필두로 하는 9명의 조직원들은 복면을 쓰고 나타나 해당 남성을 공격합니다. 사건 당일 클럽에는 음악 이벤트가 열려서 시끌벅적한 가운데 500명에서 600명의 손님이 방문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VIP룸에서 이러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면 괴한들은 니시 신주쿠 사건 때와 같이 금속 야구방망이로 머리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죠. 정확한 사인은 두개골 골절상에 의한 과다출혈 및 뇌간부 손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망한 피해자가 동생 기무라 코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사망한 인물은 도쿄에서 약 30개의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던 후지모토 료스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일간에서는 평소부터 잔머리를 쓰는 코지로가 관동연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설계한 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록본기 클럽에 코지로 자신이 나타났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는 관동연합이 비슷한 타인을 공격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죠. 기무라 형제는 할아버지가 필리핀 쿼터였으며 당시에는 태닝을 했는지 다소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생 코지로는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저는 편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사망한 피해자 료스케 역시 짙은 피부에 다리를 저는 인물이었기에 관동연합은 그를 코지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은 알 수 없지만 록본기 클럽 플라워 습격 사건으로 인하여 관동연합의 전 리더 신이치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당시 클럽에 있었던 인물들을 포함한 관동연합 관계자 총 18명을 차례차례 잡아들입니다. 잡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은 리더 미타테 신이치입니다. 사건 직후 그는 동남아시아로 출국하여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까지 가게 된 멤버 6명에게는 흉기준비 집합죄, 또 다른 9명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죠. 리더는 해외 도피, 또한 주요 간부들이 사라지면서 구심점을 잃은 관동연합은 와해되었습니다. 시니치는 이후 필리핀 등지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지만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일본에 몰래 입국하여 몸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경시청이 지정한 주요 지명 수배 인물에도 당당히 얼굴을 올리고 있는 시니치. 경찰은 최대 헌상금을 600만 엔으로 설정하고 아직도 그를 쫓고 있습니다. 미타데 시니치와 기무라 형제의 대립, 관동연합과 반관동연합의 항쟁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책을 출판하는 등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클럽 플라워의 빌딩은 록봉기 5촌의 대로변에 위치한 곳인데요. 빌딩 2층에 사우나가 있어서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난 도라지 탐정이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범죄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그들만의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록봉기 플라워 클럽 습격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